자,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즉시 시행하는 재가를 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공수처법이 공표한 이게 나름대로 급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시급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포안을 제가해서 지금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 상황이에요. 그 개정된 것 자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죠 사실. 야당의 비토권을 2장에서 1장으로 줄이는 뭐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공수처가 있었다면 공수처가 주로 하는 일이 대통령 주변의 비리 감시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그 청와대, 그 권력 비리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수처 뭐 이런 거 상설특검 이런 거 다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도입한 게 특별감찰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못하게 한 것이 우병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제한적으로라도 활동하게 놔뒀으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은 세력이 김기춘, 우병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더더군다나 뭐 저는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제가 그 폭로한 게 그런 거잖아요. 매주 관저에 와서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이랑 회의하고 이게 공수처가 있었으면 곧 문제됐을 거거든요. 그때 즉시. 아이고 어떤 공수처가 지금 만들어짐으로써 사실 역사적 사건이 됐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조국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했듯이 권력기관 개혁이 사실상 다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의에 기대서 검찰들이 자신들의 정해진 역할을 충실히 하면 사실 이런 법들이 필요가 없었겠지만 이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누리려다 보니까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왜곡되는 것. 박근혜 때 같으면 사실은 검찰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검찰을 찍어 눌렀기 때문에 국정원 등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데 사찰해버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국정원하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은 사실 마무리가 된 거라서 이건 역사적 과업이랄까 이런 거 이룩한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법과 시스템으로 만드느냐 그냥 선의에 기대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도화가 중요한 거고. 근데 지금 이 접속이 안 좋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버퍼링이 계속 되는데 제 것만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 확실히 저들이 참 웃기다고 생각한 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뭐 이게 공수처가 생기면은 대통령의 그 측근들 말씀 주신 대로 겨냥하는 건데 언제부터 이들이 그렇게 대통령 신경을 썼는지 그걸 모르겠고 정작 이게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여당이나 청와대나 이쪽이 불리한 게 사실인데 계속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 펼치면서 방해를 하고 또 언플하는 거 보면서 진짜 이게 사회를 바꾸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여기에는 이걸 시청하시는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북 전단 금지법도 통과됐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어떤 저쪽에서는 이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이렇게 뭔가 낙인을 찍으려고는 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통과된 거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북한과도 같은 어떤 단일 대우 막 일사불란 얘기 안 되는 나라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저쪽에 방해를 뚫고 사실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훨씬 큰 이것도 통과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180석의 위력을 그냥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통해서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주 잘 처리하셨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 법 권력기관 개혁 3법하고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게 남북관계 기본발전법 개정안인데 이거 통과되지 않았으면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예. 그렇게 저렇게 해서 민주당이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체한듯한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은 뭔가 사람들이 되게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과정인데다가 만약 윤석열 징계 같은 빅 이슈가 없었으면은 국회에서 공수처법만 개정한 것만 뭐 국정원법 개정한 것만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징계와 공수처법 추진이 같이 투트랙으로 갔기 때문에 둘 다 되는 것이죠. 저는 만약에 공수처법 따로 윤석열 징계 따로 했다면 이게 화력이 그 예를 들면 공수처법에 국민의힘과 모든 언론의 화력이 집중되고 예. 거기서 전선이 벌어졌다면 조금 그 개정 일시가 지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 카드를 한쪽에서 끌고 갔으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가면서 오히려 공수처가 생각보다 빨리 통과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이제 정치란 게 그렇더라고요. 극렬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도 뭐 하나 법이 끝나고 국회가 어떤 일단락이 되면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정치는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조중동이 계속 극렬하게 국회 내에서 공수처법 개정 등을 막으려고 할 때 그 눈치 보지 말고 가라. 그런데 예전 같으면 못 갔어요. 네. 눈치 보느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몇 개만 처리하고 나면은 전국은 급격하게 보궐선거 국면으로 가겠죠. 그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대리 사과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전국으로 넘어가겠다는 의도를 밝혔어요.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 따로 대다수 국민의당 의원들 따로 이렇게 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